해동 요순이라 불리며 태평성대를 구가했던 세종시대. 그러나 태종 말기부터 극심한 가뭄과 흉작이 이어졌고 이는 세종의 가장 큰 근심거리였다. 즉위 후 10여 년간 단 한 해도 가뭄이 들지 않은 해가 없었다. 백성들은 흙을 파내어 떡과 죽을 만들어 먹을 만큼 굶주렸고 이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였다. 조선 왕조 실록에 의하면 세종은 열흘 밤을 지새울 정도로 깊은 고민을 했다. 백성을 배불리하기 위해 세종은 우리 실정에 맞는 농서를 편찬 보급해 농업 생산성을 높인다. 또한 농사는 무엇보다도 시간과 날씨를 정확히 예측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 시계, 천체 관측기구 등 다양한 과학기구의 발명에 매진한다. 그리고 세종 14년, 세종은 신하들에게 비밀리에 조선의 독자적인 역법을 제작하라는 어명을 내린다. 하늘의 길을 아는 일. 세종은 왜 이 프로젝트를 은밀하게 추진한 것일까? 학자들에게 역법을 제작하라라는 걸 비밀리에 지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역법을 비밀리에 지시하는 건가요? 역법이라는 거는 정말 정치적 권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산물이었어요. 결국 이제 농업이 기본인 나라에서는 그런 어떤 달력, 이 원력을 계산하는 게 천자의 권위로 인정을 했고 그것은 중국의 황제만이 하늘의 뜻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우리 조선 같은 경우는 명나라의 이 사신으로 가서 역법을 받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조선에서 독자적인 달력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한. 비밀리에 집현전에다가 만들어 봐라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간의, 혼천의, 혼상 같은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천체의 운행이라든지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기 위해서 만드는 과학 기구였던 것들이죠. 네. 지금도 슈퍼컴퓨터로 예측을 해도 틀려가지고 욕먹고 그러는 건데 당시에 그 중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 농사를 지어라 이런 억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렇죠. 결국 칠정산 내외편이라는 달력을 만들게 되죠. 이 중국이라든가 아라비아 다음으로는 이 조선도 독자적인 그 달력을 가지게 된 거죠. 칠정산 내외편이 정확했나요? 네. 어땠습니까? 네, 정확했지. 어느 정도로요? 네. 1년을 365.24251로 계산을 하고 네. 한 달은 29.59031로 계산하는데 네. 지금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이걸 근거로 해서 아주 정교한 계산법으로 일식과 월식을 예보를 하는데요. 실제로 세종 29년도에 있었던 일식 예보는 지금으로 환산해 보는데 거의 1에서 한 3분 정도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와, 놀랍네요. 거의 일치하는 거죠. 이렇게 눈부신 이제 발전된 과학을 근거로 해서 했으니 좀 농업 생산량이 그만큼 좀 늘어났나요? 농업에 어떤 발달이 있었나요? 이 시기에 농사의 발전, 농업에 대한 세종의 열정 이것을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농사직설인데요. 네. 관리들이 농촌에 찾아가서 현장에 찾아가서 네. 농부들의 경험담을 듣고 책으로 옮겨놓은 게 농사직설이거든요. 당시에 우리가 그 농촌에서 참고했던 농사는 중국에서 수입해왔던 농상집요인데 우리하고 땅도 다르고 풍토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과적인 생산량을 기대할 수가 없었지요. 이때 세종이 생각하신 게 뭐냐면 우리 것, 네. 우리 땅과 우리 백성들한테 꼭 필요한 농사법을 해야 되겠다. 그런 민본주의 사상에서 나온 결심, 네. 이게 농사직설입니다. 이게 어디 이렇게 책상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렇죠. 일일이 그 경험에서 농사 짓는 나온 사람들 거죠. 찾아다녔다는 게 또 이게 또 그렇습니다. 감동이네. 고려 말기에 여기 기록에 의한 농지 면적 한 70만 결 정도 됐었는데 네. 이 시기 오면 한 170만,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뛰는 거죠. 넘게. 와. 네, 2배가 네. 넘는. 그다음에 일결당 수확량도 한 300말 정도였던 것이 1,200만 가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한 농업 생산량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세종 20년 이후에 백성이 굶주렸다는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좀 놀라운 일이네요. 그렇네요. 네.